당신, 나를 보는 눈빛이 마치 평생 기다려온 사람처럼 보여요. 마치가 아니라 너 자체야. 너를 만질 때마다 이생이 아닌 기억이 떠올라.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몸이 먼저 반응해요. 마치 이 살결이 이미 현유의 숨결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밤 네가 내 무릎에 앉았을 때 들렸어. 내 심장 소리. 썩은 나무 문을 두드리는 바람처럼. 터질 듯하면서도 지은을 다치게 할까 두려웠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이라면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잘못이었으면 해요. 옳고 그름이 뭐가 중요해. 넌 나를 불태워.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지은을 기억하고 싶은 갈망이야. 그럼 내 몸으로 잊혀진 기억을 되살려줘요. 결혼한 지 6년째였다. 이름뿐인 부부였다. 남편 태우는 매일 밤늦게 퇴근해 TV만 바라보며 무심하게 앉아 있었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주방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애정도 대화도 온기도 없는 집. 화장대를 바라보다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내 이름은 지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다. 한때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며 꿈을 꾸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회색빛 일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센 초가을 저녁이었고, 나는 전통 문양의 수놓인 치매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가벼운 스니커즈를 신은 채 집을 나섰다. 귀에는 은은한 민트빛 이어커플을, 손에는 얇은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이유 없이,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싶어서였던 외출. 나는 동네 뒷산 산책로를 향했다. 바람에 나무잎이 흩날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울음소리, 그 고요함이 나를 감쌌다. 그러다 오래된 정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사람 같았고, 검은 눈동자엔 두려움보다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안녕. 조심스레 말을 걸며 다가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미동도 없이 내 손등을 살짝 핥았다. 이유 없이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위로받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름은 바람이라 지었다. 조용히 내 입구로 들어와 발치에 누운 그 존재는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무관심과 피곤, 그리고 짜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비밀이 있었다. 매일 밤 바람이와 함께 다시 산책길에 나섰다.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나는 그를 만났다. 검은 후드를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청년. 달빛 아래에서 강아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이 아이 당신 강아지예요? 이젠 그런 셈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눈빛엔 호기심과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름은 현우. 근처 목공방에서 일한다고 했다. 손끝엔 나무향이 배어 있었고 작은 귀걸이와 회색 맨투맨 셔츠 아래로 보이는 짙은 청바지, 반짝이는 운동화. 모든 것이 무심한 듯 자연스러웠다. 이상하게 끌렸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현우와 마주쳤다. 처음엔 강아지 이야기와 날씨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꿈과 아픔을 나누게 됐다. 그의 말투, 손짓, 어깨를 스치는 순간들. 작은 떨림이 쌓였고 어느새 그 떨림은 마음속 열기로 번졌다. 그리고 어느 밤 흐린 가로등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현우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말없이 그의 품에 안겼고 그의 향기 속에서 오래도록 숨을 쉬었다. 첫 키스는 마치 오랜 갈증을 참고 마신 첫 모금의 물 같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는 옆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밤, 내 세계는 조용히 무너졌고 동시에 다시 태어났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조용히 이어졌다. 다음날 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태훈 옆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고 식탁 건너편 무표정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는 현우를 떠올렸다. 그리고 시간이 오면 핑계를 대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바람이랑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게요.
태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다녀와 라고 말했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바람이와 함께 현우가 기다리는 산책길로 향했다. 그가 있는 곳은 숲, 언저리의 작은 정자, 연못이 은은히 비치는 언덕 아래였다. 어느 날 그는 나무로 만든 조그만 핀 하나를 꺼내주며 말했다. 너 머리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핀은 고전적인 나비 모양의 중앙엔 자개가 박혀 있었고 빛에 따라 은은한 광채를 뿜어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것을 들여다보았고 그는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올려 묶어주었다. 그 손길에 온몸이 떨렸다. 마치 바람 한 줄기가 목덜미를 스치듯 얇은 실크 블라우스 위로 전해지는 그 온도는 은밀하고도 섬세했다. 그날 나는 검은색 슬리침의 하늘빛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그 위에 연한 니트 베스트를 걸쳤다. 블라우스는 단정했지만 몸에 밀착되는 재질이었고 무릎 위까지 오는 검은 아이스삭스와 굽 낮은 구두는 조용한 욕망을 감추고 있는 듯한 차림새였다. 우리는 연못 옆 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았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감싸더니 천천히 손등에 입을 맞췄다. 따뜻한 입술의 감촉은 모든 감정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다. 지은아,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그것은 애정보다 더 깊은 나를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 나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기대었고 그의 팔은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몸이 나보다 먼저 반응하는 듯한 기분. 그러다 그는 조심스레 내 얼굴을 들고 천천히 입술을 맞췄다. 그 키스는 긴장과 설렘, 숨겨진 갈망이 뒤섞인 감정의 폭발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은 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비추며 마치 우리만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바람이는 멀지 않은 곳에서 천천히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태훈이 거실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늦었네. 응, 바람이가 좀 멀리 가고 싶어 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기운이 스며 있었다. 그 눈빛, 그 침묵 속에 묘한 불안이 번져갔다.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답답했다. 몸을 돌리고 최대한 멀리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머릿속엔 현우의 손길과 속삭임, 그리고 그의 숨결이 맴돌았다. 다음 날 현우는 조그만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나무로 정성껏 만든 팔찌가 들어있었다. 얇고 매끄러운 나뭇결이 손목을 감싸며 마치 그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혹시라도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 때 이걸 보면 기억해줘. 내가 너를 진짜로 봤다는 걸.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조용한 창고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안았다. 겉으로는 절제된 포옹과 입맞춤이었지만 그 안엔 말로 닿을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살짝 만진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며칠 동안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다. 갑자기 저녁엔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하거나 요즘 좀 힘들어 보여라며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 손길엔 감정이 없었고 오히려 속을 꿰뚫으려는 묘한 불편함이 스며 있었다. 그날 나는 짙은 회색 니트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낮게 묶었다. 발렌소 가죽 앵클부츠를 신고 손목엔 현우가 만들어준 팔찌를 찼다. 그것만이 지금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유일한 증표 같았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겉으로는 차분하고 단정했지만 눈빛은 자꾸만 흔들렸다. 요즘 산책이 꽤 길어졌네. 태훈이 말했다. 응, 바람이가 예민해졌나 봐. 그의 눈이 내 손목의 팔찌에 잠깐 머물렀다.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지만 그 짧은 정적이 피부를 베듯해 날카로웠다. 그날 밤 나는 거짓말처럼 땀에 젖은 채 꿈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 태우는 현우와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창백한 얼굴로 현우를 만났다.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넌 숨 쉴 권리가 있어.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입맞춤도 포옹도 없이 그는 조용히 내 등을 토닥이며 함께 걸어주었다. 말 없는 배려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며칠 후 현우가 말했다. 여기서 잠깐만 벗어나자. 다른 공간에 있으면 더 잘 보일 거야. 너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함께 강릉 근처의 조용한 민박집으로 떠났다. 바닷가와 가까운 낮은 언덕 위 하얀 나무로 지어진 작은 집. 고요했고 사람도 없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현우와 아침을 맞이했다. 그날 나는 크림빛 전통 원단을 응용한 루즈한 셔츠와 레이스 디테일이 섬세한 속바지를 입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옷자락이 움직일 때마다 살결이 은근히 드러났다. 현우는 그런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내 손끝에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절제된 그러나 분명한 감정이 담긴 입맞춤. 저녁엔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조용히 와인을 마셨다. 바람이는 옆에서 졸고 있었고 현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고 나는 말없이 그의 무릎 위에 앉았다. 그의 두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천천히 목덜미에 숨결을 내쉬었다. 그날의 키스는 더 이상 참지 않는 키스였다. 입술과 입술, 피부와 피부 사이에 숨겨두었던 열기가 조용히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가 아닌 감정의 흐름이었다. 격렬했지만 고요했고 절제되었지만 깊었다. 이불 위에 떨어진 머리핀, 벗겨진 양말 한 짝, 조용히 울리는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우리만의 언어였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돌아오는 날 서울집 앞에서 태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네가 선택한 거야?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 내가 선택한 건 나 자신이야. 태훈과의 대화 이후 그는 말없이 짐을 싸서 떠났다. 싸늘한 작별도 울분도 없었다. 오히려 방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가득 퍼졌다. 바람이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는 순간 고개를 돌려 나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마치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두꺼운 이불을 감싸 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어깨와 목선, 흘러내린 머리카락. 오랜만에 내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껴졌다. 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불 끝자락 아래로는 연한 실크 가운이 살짝 보였고 다리엔 베이지색 니삭스를 신은 채였다. 그 은근한 분위기는 유혹이 아니라 회복이었다. 다음 날 현우는 내가 혼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커피 대신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온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우리 사이엔 키스도 격정도 없었다.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며칠 후 바람이가 숲으로 나를 이끌기 시작했다. 이상하리만치 한 방향으로 계속 달려가던 모습에 나와 현우는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낡은 나무 창고였다. 겉보기엔 버려진 듯했지만 내부엔 누군가의 흔적이 가득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안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나무 상자들과 오래된 벤치, 작은 선반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의 상자에서 우리는 편지 뭉치와 사진들을 발견했다. 한 장의 사진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젊은 여인이 있었다. 배경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숲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현우는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다. 이 여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 아주 오래전부터 꿈에서 계속 사진과 함께 발견된 편지 봉투에는 해림에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전쟁에 끌려가며 남긴 한 남자의 사랑 고백이 담겨 있었다. 그 글씨, 그 표현, 그 감정. 마치 지금의 우리를 쓴 것처럼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같이 그 창고를 찾았다. 편지를 읽고 남겨진 옷가지를 어루만지며 그들의 흔적 속에서 우리를 찾았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서랍장에서 은빛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얇은 체인과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 현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 전에 본 적 있어. 그런데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그날 밤 나는 연한 한복 원피스를 입었다. 겉은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안쪽엔 감춰진 열망이 숨쉬고 있었다. 현우는 그런 나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내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넌 원래 이걸 하고 있었던 사람 같아.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치 누군가의 삶을 내가 이어받고 있다는 느낌. 그 밤 현우는 조용히 나를 안았다. 침대도 바닥도 아닌 창문 아래의 나무 벤치에서 그의 손끝은 옷 위로 내 몸의 곡선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숨결은 빗소리를 타고 목선으로 내려왔다. 격정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깊게 닿았다. 그 순간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에 무언가 스쳐갔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기억 너머의 기억이었을까? 그날 이후 현우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웃음도 줄었고 눈빛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가 은빛 목걸이를 발견한 이후부터
무언가 마음 깊은 곳에서 봉인된 감정이 서서히 떠오르는 듯 했다. 한밤중 나는 조용히 펜던트를 들여다보았다. 빛을 비춰보니 안쪽에 미세하게 들어간 홈이 보였고 손끝으로 살짝 눌러보자. 딸깍 소리와 함께 작은 종이 조각이 펼쳐졌다. 접혀있던 그 종이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알아볼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금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현우를 찾아갔다. 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숨을 내쉬듯 중얼거렸다. 꿈에서 그 여자가 마지막에 항상 말하던 문장이었어.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는 걸 그제야 완전히 믿게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모든 걸 맡겼다. 실크처럼 부드러운 소매끝, 피부를 스치듯 흘러내리는 니삭스, 목덜미를 감싸는 숨결. 모든 것은 섬세했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감정만은 폭풍 같았다.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감싸며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전생에 헤어진 연인이었더라도 지금은 다시 만났어. 그 순간 창가에서 바람이가 짙기 시작했다. 무언가에 반응하듯 긴장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우리는 급히 밖으로 나왔다. 숲과 연못 근처, 바람이는 계속해서 한 방향을 향해 짖고 있었고 그곳엔 반쯤 흙에 묻힌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그중 맨 위 한 통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은과 현우에게. 순간 손이 떨렸고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편지를 당신들이 읽고 있다면 당신들은 다시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짜 사랑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음 생 당신들이 우리에게 편지를 남겨주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고 바람은 멈췄다. 마치 모든 자연이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시간은 흘렀고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숲을 찾았고 작은 창고는 어느새 우리의 비밀 장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무를 깎고 편지를 쓰고 오래된 추억과 마주하며 지금을 단단히 살아갔다. 현우는 여전히 나무를 만졌고 나는 다시 천을 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손끝에서 삶의 온기를 되찾았다. 어느 날 현우가 내게 말했다. 우리도 편지를 써야 해. 다음 생에 우리에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2장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써서 오래된 나무 상자에 넣었다. 바람이는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무 사이로 빛이 쏟아졌다. 시간이 지나도 상자의 나무결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 믿으며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정지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다. 말이 필요 없는 밤이었다.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현우야, 우리가 정말 몇 생을 돌아 다시 만난 거라면 다음 생엔 더 빨리 알아보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번 생은 충분히 늦지 않았어. 중요한 건 우리가 결국 만났다는 거야. 그 순간 바람이 나무잎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불안도 회피도 없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서로의 하루가 되었다.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인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하고 단정한 빛을 머금은 나였다. 눈가엔 부드러운 주름이 있었고 입가엔 조용한 웃음이 맴돌았다.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이불을 여미고 창밖으로 달빛을 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이야기라면 그래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이번 생에서 나는 나를 선택했고 사랑을 기억했고 결국 사랑을 다시 만났으니까